그 다음에 뭐 저기 중국에 그 지금 스마트폰 열풍이 일어나고 나서 IT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예,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와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에는 이 알루미나라는 이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배터리 사업에도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알루미나의 공해를 앓고 있지만요, 중국의 IT 산업의, 4차 산업의 IT 산업의 변모로 인해서 이 알루미나의 사용이 갑자기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과 이 알루미나의 연관관계는 매우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루미늄 배터리는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원가도 저렴하고요,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에너지 용량도 크고요, 충전도 빠릅니다.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앨런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 그 다음에 탄소세에 대한 부분 다 한번 짜맞춰 조각을 맞춰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뭐 요즘에 약간 지체되기는 했지만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2012년도에 377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019대,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893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4861대, 그 다음에 1년 만에 2016년도에 13,748대로 급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역시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사업이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요, 성장한 이유는요,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세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테슬라가 영향을 받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중국 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성장한 건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제도 덕분이다. 이거 뭐 탄소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이제 탄소세에 대한 부분을 옹호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권,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중국에서는 자꾸 제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전기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인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들이쉬고 있는 이 미세먼지의 핵심적인 원인은요, 바로 이 배터리 사업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화석연료 떼서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떼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배터리 사업 때문이라고요. 예? 아무튼 황당한 게, 우리나라 OECD 탄소 배출량에서 지금 뭐 그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니 그놈의 OECD에는 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한국이 OECD 국가가 뭐 기준에 뭐 도대체 뭐에 합당하길래 자꾸 OECD에 들어갔는지 난 이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OECD 배출량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되겠네. 미세먼지가 오는 건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OECD에서 뭐 배출량이 1위가 되고 이런 이상한 개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자기들의 어떤 의도대로 뭔가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 OECD 자꾸 왜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적당히 좀 안 들키게 적당히 좀 하라고요. 적당히. 무슨 이건 뭐 해도 무슨 여론 띄우기도 아니고 이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나 참 알 수가 없어. 뭐 이 배터리 사업이 뭐 중국뿐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의 LG 2013년도부터 시작했죠. 미세먼지 나오기 발발하기 시점부터 배터리 사업 착수했죠. 그 다음에 삼성 2015년도부터 배터리 사업 올인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배터리 사업, 근본적인 미세먼지는요, 바로 이 배터리 사업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공해 오염을 일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 정부고요. 그 다음에 LG하고 삼성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배터리 올인 사업 하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미세먼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요, 자꾸 탄소 배출권과 영향을 시켜서요,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혼란을. 에?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근본적인 글에 나와 있는 언론에만 자꾸 휘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자꾸 지금 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로봇 사업하고 바로 자동차 사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앞에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새끼들이 지금 공해 오염 다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오만 이야기로 석탄 떼서 그런다, 자동차 떼서 그런다. 그러면 그게 그 전부터 계속 나왔어야지. 왜 2013년도 이후로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고요. 저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카타르, 유럽으로 해서 송유관 뚫어서 가스, 에너지 사업을 자꾸 셰일 가스를 만들고 자꾸 바꾸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성질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 이걸 다 연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예? 시나리오를 다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각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휘둘리게 돼요. 예?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엄청난 지금 영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그냥 우리가 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명확한 정보도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그냥 쓰레기 정보가 아니고, 그것을 잘 맞추고 유추하고 짜맞춰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걸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일렬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든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저는 항상 이런 조각을 맞춰서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합쳐보세요. 세일가스,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그 다음에 원전 폐쇄, 그 다음에 화석연료 폐쇄, 그 다음에 전기차 사업, 예? 그 다음에 등등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백신, 그 다음에 몬산토, 예?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다 연결해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점점 그걸 구체화 시킬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공학이라는 데가요, 나오는데요. 이 지구공학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바로 기후나 날씨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구공학이라는 곳이고요. 빌 게이츠는 이 지구공학을요, 녹색 기술 사업에 투자한다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트레일에 대해서 대부분 상당히 지금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지구공학이라는 회사고요. 이 지구공학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요, 자꾸 이 컴트레일을 뿌리고 있다. 요렇게 일단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공학 뿐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신 사업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몬산토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몬산토 역시도 마치 알루미늄이 마치 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알루미늄 내성에 강한 이미 식물에 대한 특허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국제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공해로 인식해야 되고, 이 정도면 알루미늄 성분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거를요, 인위적으로 바꿔버렸죠.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이 빌 게이츠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어린 아이만 돕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돈은요, 세계 전국 각각으로 뻗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투자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트레일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거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에서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몬산토 기업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유전자 조작 생물들을 만드는 데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느낀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크게 두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은 빌 게이츠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빌 게이츠 아버지는 그 유명한 유생학자였다라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그 유생학에서 배우는 교육을 버리고 갑자기 뭐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지, 그렇게 생각해봐도.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스모그라 해가지고요. 뭐 이걸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2,000명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사상자를 이제 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미세먼지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세먼지는요. 이 스모그 먼지는 그러니까 비를 통해서 토양에 한번 침식되면 다시 대기 중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이아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자연 정화가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반면에요, 이 인간이 고의적으로 만든 이 나노 입자의 미세먼지는요, 수증기를 타고 다시 구름을 형성되고요. 구름을 통해서 다시 비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악순환이 되고요. 특히 알루미나 같은 1미크론 미만의 이 미세먼지들은요, 이 물 분자의 물질을 타고 이 대기 중으로 다시 퍼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와 구름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폐암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폐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요, PM2.5 이상에는요,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써도 없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스크도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알루미늄 그 필터 역시도 2.5 미크론 미만은 잡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즉 노출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LG에서 이제 극초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필터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역시도 지금 1미크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루미나는요, 1미크론 미만의 극초 미세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미세먼지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로 놓고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LG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제품 역시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방 하나 정도 겨우 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밖에도 안 되고요.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의 미세먼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다만 가급적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비교적 밖에 노출되지 말아라라는 게 최선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령 한다고 해도 비와 눈에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요, 이 알루미나의 특성이 뭐냐면요, 비와 눈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비와 눈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을 열로 가열시키면요, 녹지 않는 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노 입자가 상당히 뭉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이한 점이 어떤 거냐면요, 알루미나 그 성분이 강한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요, 눈이 안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특이한 성향이고요. 그런 성향이 보이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미세먼지가 일기예보에서 자꾸 나오는 게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일기예보에서 이야기하는 미세먼지는요, 우리 대기 중에서 10m 이상의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게 말하면 그 밑에 10m 미만으로는요, 측정이 불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미세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땅에 그대로 침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마른 날, 햇볕이 쨍쨍 쬐는 날, 이렇게 이제 좀 푸석푸석 좀 이런 날씨에는요, 다시 이 침전물이 바람을 타든지 아니면 대기에 빗물을 타고 다시 침전되어 있던 이 물질이 다시 부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면으로서 이렇게 도보로 걸어다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 미세먼지에. 왜냐면 대기 중 플러스 부유물, 이렇게 들여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다고 해서 마스크로 막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론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했었다는 거 재밌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일기예보법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이 탄소세에 대한 부분, 이런 이제 탄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성질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미세먼지는요, 2013년도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법이 발발됐던 그 언론을 타고 발발됐던 그 시기부터요, 미세먼지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화두되고 자꾸 그게 언론에서 뻥튀기 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탄소 배출권 때문이고요. 이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에너지 사업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바꿔서 가장 큰 이득을 얻기 위한 집단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를 진짜 줄이려면요, 원전 폐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화석연료를 폐쇄할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부유물, 우리가 침전되어 있는 부유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 다시 부유물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만든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부유물이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갈 수 없게끔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꾸 그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뜰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엉뚱하게 자꾸 뭐 원전 폐쇄하고 화석 발전소를 폐쇄해야 된다, 자꾸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시리아, 그 다음에 카타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바꾸고요, 거기에서 오는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 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요,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자꾸 노력 중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의 문제를 놓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의 문제를 하나만 갖고 매달리게 되면 결코 답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탄소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요, 사람들이 그 탄소세에 대한 압박을 받고 공포심을 느끼면요,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스로 갈 겁니다. 가스로 옮겨가게 될 거고요, 가스를 통해서 일시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주고요, 핵심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강제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에너지 과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과도기에 와 있기 때문에요, 이 과도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 무언지는 각자가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계획의 일환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나 이슈가 있으신 부분들은요, 저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뭐 답글을 달아드리든지, 아니면 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생각하면 방송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든지 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